아침이 밝아오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절약하려 애씁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어떻게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런데도 통장은 늘 빠듯하고 한 달을 겨우 채우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불공평해서일까요?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좌절감이 있습니다.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갑게도 더 많은 노동과 희생이 반드시 더 많은 풍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서서히 피로가 쌓이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답답함이 생겨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런 순간에 묻습니다. 당신이 바꾸어야 할 것은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행동을 이끌어내는 생각과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노력이 아니라 그 노력이 출발하는 진동, 즉 마음의 주파수에 있습니다. 돈에 대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방식으로만 배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희생하면, 그리고 참으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종종 그 약속을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육체적 노동량에 비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와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마음의 주파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섭니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삶에 대해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가 바로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5%의 사람들은 이 주파수를 결핍과 두려움, 불안으로 맞추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부족해.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 말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에 보내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결핍의 에너지에서 출발하면 결과 역시 결핍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해도 같은 자리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더 높은 진동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당신이 믿는 이야기, 즉 내면 깊이 새겨진 돈과 나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 그러나 나폴레옹 힐이 강조했듯 노력은 출발점의 에너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만약 그 출발이 두려움, 불안 혹은 절박함이라면 그 에너지는 행동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결과에도 동일한 파동을 심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걸 꼭 성공시켜야만 내가 빚을 갚을 수 있어 라는 불안과 압박 속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 세상의 가치를 나누고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확신과 즐거움 속에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비슷하게 바쁘지만 그 진동의 차이는 결국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속 깊이 자리한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스스로를 그 결과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적으로 성공을 피하는 결정, 기회를 지나치는 순간,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무의식적 습관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행동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토대가 되는 진동과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움직이느냐가 그 어떤 전략보다도 더 강력하게 당신의 현실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믿지만 나폴레옹 힐의 통찰에 따르면 진정한 부는 기회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회와 맞는 존재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진동의 정렬, 즉 자기 에너지를 부하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고한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감정은 그들이 선택하는 말, 행동, 심지어 표정과 호흡에까지 스며듭니다. 이 안정된 파동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새로운 아이디어, 협력자, 그리고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반면 부족함과 결핍의 진동 속에 있는 사람은 설령 같은 기회 앞에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잡지 못합니다. 진동이 맞지 않으면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정렬이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부유함과 연결된 사람이다라는 인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당신의 어조를 바꾸고 걸음을 바꾸며 관계를 바꾸고 선택을 바꿉니다. 결국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돈이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자기 진동과 부의 완벽한 정렬입니다. 세상에는 부와 성공을 위한 공식이 수많이 떠돌지만 나폴레옹 힐이 말한 진짜 비밀은 대중적으로 널리 퍼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비밀 노트와 같습니다. 이 노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나 사업 전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에너지가 작동하는 본질적인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고대부터 내려온 에너지 원리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실천했던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돈은 희생이나 고통의 대가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발산하는 주파수에 대한 응답으로 온다. 이 비밀 노트를 읽는 사람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설계하는 창조자가 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감정과 그림을 뇌와 심장에 각인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의 대화와 선택, 행동 하나하나가 불을 끌어당기는 자기장으로 작용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반복과 몰입을 통해 당신의 무의식은 점차 결핍의 언어를 잊고 풍요의 언어로만 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현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삶, 각기 다른 시작점,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내면 언어와 주파수를 바꾼 순간 외부 현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고 늘 돈이 빠듯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침마다 돈이 없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폴레옹 힐의 글을 읽고 자신이 매일 바라는 말과 감정이 바로 결핍의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필요한 것을 얻을 방법을 찾는다. 나는 풍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개월 후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부수입까지 생기면서 수입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현실은 마법처럼 바뀌었지만 마리아는 그것이 마법이 아니라 주파수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카를로스입니다. 그는 작은 사업을 운영했지만 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뇌 속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은 고생 끝에 얻어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 믿었죠. 그러나 그 믿음이야말로 그를 끝없는 싸움과 지침 속에 가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주 7일 근무를 멈추고 명상과 비전 시각화를 매일 20분씩 실천했습니다. 그는 돈은 고통의 대가가 아니다. 나는 가치를 창조하고 그 대가로 자연스럽게 보상을 받는다는 새로운 믿음을 심었습니다. 1년 후 그의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했고 그는 더 적게 일하면서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회계사였고 돈을 관리하는 전문가였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돈은 사람을 부패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클라이언트들이 돈 때문에 관계를 깨는 것을 보며 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믿음이 자신의 부를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내면 대화를 다시 썼습니다. 돈은 나를 확장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다. 그녀는 부를 부정적인 것에서 중립적이고 나아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재정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투자 수익은 3배로 늘었고 동시에 기부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외부 상황이 변하기 전에 내면의 언어, 주파수,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먼저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도미노처럼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방식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우리 안에 심어진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이였을 때 부엌에서, 거실에서, 부모님의 한숨과 대화 속에서 돈에 대한 첫 번째 언어를 배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늘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우린 그런 거 살 돈 없어. 부자들은 다 욕심이 많아. 돈은 힘든 고생 끝에만 벌 수 있어. 이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저장된 운영체제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든 얼마나 재정 지식을 쌓든 그 오래된 코드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당신을 원래 자리로 끌어당깁니다. 마치 당신이 새 옷을 입고도 늘 같은 낡은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이 코드는 너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속삭임으로 나타나고 큰 기회 앞에서는 위험해 하지마 라는 경고로 변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한계는 스스로 머릿속에 그린 한계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한계가 당신의 의식이 아닌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목소리, 조부모가 했던 말, 뉴스에서 본 부정적인 이야기, 심지어 주변 친구들의 불평 속에서도 형성됩니다. 당신이 이 프로그래밍을 의식적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마치 어둠 속에 불이 켜지듯 비로소 이것은 나의 진짜 생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변화의 첫 문입니다. 빈곤의 패턴은 단순히 숫자나 통계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표정, 목소리의 떨림,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의 주저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이상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신중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을까봐라는 두려움이 뿌리 깊게 자리한 행동입니다. 이 두려움은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각인되어 마치 벽돌로 쌓은 담처럼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패턴은 리스크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목소리가 있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 목소리는 당신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 학교, 사회, 심지어 뉴스 헤드라인에서 물려받은 생각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가장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도둑이다. 그 두려움은 돈을 훔치기 전에 먼저 당신의 가능성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훔쳐간 가능성이 결과적으로 부의 문을 열 열쇠가 되어버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목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건 나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과거에서 온 메아리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 메아리는 점점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새로운 주파수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문을 두드리는 진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우리의 재정적 현실을 조용히 설계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돈이 없어 라고 속삭이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에 간호의 상태를 유지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하루 동안 그 씨앗은 사건과 감정을 끌어당겨 당신이 던진 말에 맞게 현실을 자라게 합니다. 한 여성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돈에 운이 없어. 그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매일 아침 나는 돈을 관리하는 데 능숙하고 기회는 나를 찾아온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기회가 커졌고 몇 달 뒤 그녀는 원하는 직장을 얻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는 당신의 운명을 조각하는 끌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단어들은 어떤 조각상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진동을 바꾸는 첫걸음은 언어를 선택하는 의식적인 습관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 돈이 부족하다 대신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 라고 상상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주파수를 바꾸고 바뀐 주파수가 전혀 다른 현실을 불러옵니다.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의 그림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설계도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릴 수 없다면 손으로도 만들 수 없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직 세상과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뇌파는 아파와 T파 사이를 오가며 잠재의식이 가장 열린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원하는 삶을 감각으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었을 때의 공기 냄새, 손끝에 닿는 질감, 가슴 속의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를 열었을 때 0이 늘어난 숫자를 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화면 속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고 그 순간의 미소와 심장 박동까지 느껴보는 겁니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매일 반복하면 뇌와 몸은 그것을 이미 경험한 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없는 시각화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정을 입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복, 감사, 자신감, 이 감정이 에너지로 변해 주파수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가 기회를 부르고 기회가 행동과 만나면 현실이 변합니다. 재정 현실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면서 당신이 누구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전략, 더 많은 노력, 다른 직업을 찾지만 내면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으면 결과는 반복됩니다. 마치 낡은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에 최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운영체제가 그것을 지원하지 못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바로 그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운영체제는 어릴 때 들었던 말, 경험했던 사건, 가족과 사회에서 받은 신념으로 구성됩니다.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돈은 항상 부족하다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노력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행동보다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자기 이미지입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결국 이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당신의 행동과 선택이 뒷받침하게 됩니다. 당신의 재정 주파수는 은행 계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 스스로와 대화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한 번의 결심과 한 번의 행동이 인생 전체를 바꿀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힐이 강조했듯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재시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 반복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부와 자유를 진정으로 끌어당기려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잘못된 패턴을 중단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심는 이 순환을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주에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내 운명이 아니야. 와 같은 목소리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과거에서 유전된 진동의 흔적입니다. 이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그것의 노예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단입니다. 자동 반응이 일어날 때 무심코 따라가지 마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십시오. 이 멈춤이 새로운 선택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마음의 방향 전환이라 불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프로그래밍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부족하다 대신 나는 풍요로움을 창조한다. 이건 불가능해. 대신 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담아 반복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됩니다. 이 순환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납니다. 실수했더라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재시작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재시작의 순환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기본 진동은 점점 더 부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당신의 의지가 결국 과거의 프로그래밍을 해체하고 새로운 현실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순환을 시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재정적 성공을 운이나 외부 환경의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폴론 힐이 가르친 핵심 중 하나는 부를 창조하는 힘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규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진동의 규율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 자신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스스로 통제하는 힘입니다. 진동의 규율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불안, 두려움, 결핍감 속에 머물고 있는 순간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감정 상태를 자연스러운 기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감정이 곧 당신의 기본 주파수가 되어 불을 밀어내는 에너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여러 번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누군가와 대화한 후에, 이렇게 하루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풍요의 진동에 있는가 아니면 결핍의 진동에 있는가? 진동의 규율은 또한 환경 관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 비난과 불평이 가득한 대화,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진동을 무너뜨리는 요인입니다. 부자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자극을 최소화하며 그 대신 자신을 고양시키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동의 규율은 반드시 행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풍요로운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의도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행동이 당신의 주파수를 더욱 강화하고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동의 규율은 일시적인 기분 관리가 아니라 평생 지속해야 하는 자기 통제의 습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와 안정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진짜 기반입니다. 돈은 필요나 절박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돈은 호환성에 반응합니다. 나폴론 힐이 여러 번 강조했듯이 부는 그 사람의 바탕 진동과 일치할 때만 흐릅니다. 마치 두 개의 튜닝 포크가 같은 음으로 울릴 때 서로의 소리를 증폭시키듯 당신의 내면 상태가 부의 에너지와 같은 파장을 가질 때 기회와 자원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해 끌려옵니다. 호환성의 법칙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이 현재 발산하는 주파수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두려움과 의심을 품고 있다면 겉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면은 부와 어긋난 주파수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무선 신호가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절대 연결되지 않는 원리와 같습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자라는 내적 확신과 평온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의 대화, 결정, 심지어 침묵까지도 안정과 자신감의 파동을 발산합니다. 이게 바로 돈이 반응하는 호환성의 핵심입니다. 호환성을 높이려면 먼저 부의 에너지를 느껴봐야 합니다. 지금 가진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풍요로움 속에 있는 듯한 감각을 매일 반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각화, 감정 몰입,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듯 행동하기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부자가 하는 것처럼 대하고 결정하며 생각하세요. 이 과정에서 뇌와 신경계는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재구성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호환성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 언어, 감정 관리, 그리고 자기 이미지 조정의 누적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의 진동과 호흡할 때 돈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무는 동반자가 됩니다. 같은 날 같은 집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리처드와 로버트. 그들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같은 음식을 먹었으며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들의 유년 시절은 거의 거울처럼 닮아 있었지만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는가? 리처드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집안 형편을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나폴론 힐의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고 거기서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만든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나는 풍요와 기회를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반면 로버트는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한숨과 우리 집은 원래 안 돼라는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노력은 했지만 항상 안 될 것이라는 무의식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는 두려움과 손실 회피에 기반했고 그 결과 삶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리처드는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고 사회에 가치를 제공하며 부와 영향력을 동시에 키워갔습니다. 그는 돈을 쫓지 않았지만 돈이 그를 쫓아왔습니다. 반면 로버트는 여전히 안정적인 월급을 원했지만 불안과 결핍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생각, 매일의 자기 대화, 그리고 매일의 주파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리처드는 의식적으로 자신을 부의 파동에 맞추었고 로버트는 무의식적으로 결핍의 파동을 반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심어진 토양이 다르면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당신은 오늘부터 어떤 토양을 가꾸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어제까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생각과 감정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이 서게 될 자리는 오늘 당신이 어떤 진동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이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외부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고객, 혹은 더 큰 기회가 와야만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당신의 감정이 풍요를 느끼고 당신의 믿음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할 때 세상은 그것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마인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 순간 당신이 내리는 선택의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말, 무심코 떠올리는 생각, 무심코 반응하는 감정이 결국에는 내일의 현실을 조용히 조각하고 있습니다. 부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을 관리하고 생각을 지키고 말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설정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의 진동과 맞추는 데 몰두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결핍의 파동에 머무를 것입니까? 아니면 풍요의 주파수로 이동할 것입니까? 두 세계는 바로 지금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당신의 의식입니다.